네, 김용옥이란 사람이죠. 호는 도월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양반이 유명해졌던 한 10년 전, 20년 전부터 좀 많이 매스컴에 나왔죠. 그때도 저는 도월 김용옥이라고 안 부르고 그냥 김용옥 씨라고 불렀습니다. 예, 그분이 이제 동양 철학을 공부하셨다고 하고, 고려대학교 철학과 교수다. 이러한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요번에 무슨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폄하 발언, 미국의 괴뢰다. 또 현충원에 있는 무덤을 파내야 된다. 이런 정말 이상한 이야기를 그간 해가지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논평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그냥 그런 사람하고 그런 사람까지 논평할 필요 있냐 하고 넘어가기에는 이 너무 좀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비난한다는 것도 사실 피곤한 일이에요. 좀 말이 되는 사람들 이래야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할 텐데요. 저는 그 과거에 김용옥 씨가 많은 분들의 인기를 끌기에 얼핏 저도 이제 방송을 지나가는 길에 들어보니까 이 사람 좀 곤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음 먹고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이제 비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어요. 들어보니까요, 비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비판할 수 없냐 하면 그 안에 어떠한 논리도 없어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보면 자기 나름대로는 무슨 불교에 있어서의 선사상, 선사들이 그렇게 논리를 뛰어넘는 이야기를 하죠. 개도 견성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무슨 선사가 뚝단지같이 딱 선문답하는 식으로 선인장을 보아라 이러면서 몽둥이로 딱 두들기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선문답이란 건데, 김용옥 씨는 어떤 그런 그 선문답식의 형식을 하는 어떤 그 아류적인 그런 어법을 좀 써요, 보면. 그래서 사실 중국이 아니죠. 불교 사상에 있어서 이 선문답, 선사상이 상당히 현대 언어 철학, 이런 논리적인, 이런 공격을 방어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하나의 방파제 같은 거죠. 선사상이란 건 하나의 선의 사상을 지키는 방파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런 선문답적인 어떤 어법을 김용옥 씨가 구사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선 사상을 아는 사람 같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비논리적인 거하고, 비논리적인 어법하고, 선문답 어법하고를 이렇게 혼동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선문답, 선사상이란 것은 비논리가 아니죠. 그건 비논리가 아닌데, 이 김용옥이란 이분은 이 비논리적인 어법하고 선문답적인 어법을 착각하고 본인이 그러한 비논리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비논리고 설득력이 없는 것이고 공감대를 가질 수 없는 이야기죠. 나는 이분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비판을 좀 하려고 좀 한번 한 3, 40분 들어봤는데 비판이 안 돼요. 그 안에 논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에게 떠오르는 어떠한 상념, 뭐 이승만은 괴뢰다, 뭐 미국은 뭐 제국주의다, 이러한 식의 어떤 상념을 그냥 나열하는 겁니다. 아주 불규칙하게. 그리고 그 불규칙한 상념들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논평을 할 수도 없고 비판할 수도 없고 비판할 가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뭔 얘기를 좀 이런 얘기는 이렇게 해서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몇 번 봤어요. 예, 김용옥 씨의 어떤 그 강의 내용을 봤는데, 예, 뭐 저는 뭐 철학 박사가 아니지만은 저도 과거 한때 이 동양 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상당히 깊숙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 뭐 사상까지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가 이 정도는 알죠. 예. 어쨌든 이 김용옥이란 분은 일단 논평이 불가능할 정도로 비논리적인 언어를 아주 불규칙한 자신의 어떤 그 거의 랜덤 형식이에요. 랜덤. 컴퓨터가 랜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논리가 없이 아무렇게나 찍어내는 거.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선문답적인 어떠한 무슨 도통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식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은 거기 앉아서 박수치고 뭐 깔깔거리고 환호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강의라는 거고, 애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그 재밌어 하더라고요. 우리 제 뭐 친척 분들 가운데서는 그 사람이 나오는 프로는 빠짐없이 보고 재밌다, 뭐 시원하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혹세무민입니다. 혹세무민. 뭘 좀 알면요, 그 재미없어요. 예, 어떤 그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를 알고 이렇게 그 사람 한 얘기를 보면 이게 왜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 뭐 논리가 있나, 사상이 있나, 어떤 건전한 이념이 있나. 그냥 본인이 느끼는 어떠한 그 감상의 편린, 감성적인 편린들을 불규칙하게 확 던지는 거예요. 불규칙하게 던져가지고 마치 그것이 어떠한 뭐 논리를 뛰어넘는 상당한 사상체계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양반이 무슨 이제 중국의 사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한 것들이 좀 상당히 있어요. 쌓여 있고, 예, 철학과 교수가 뭐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쌓여 있어서 어떤 지식적인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뭐 공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거기서 뭐 쭉쭉 이렇게 분석하는 걸 보면 어떤 지식적인 것은 쌓여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냥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지혜가 아니고, 예, 우리는 지식이라는 것이 있고 지혜라는 게 있죠. 지혜라는 것은 3차원을 뛰어넘어서 4차원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어떠한 그 뭐라 그럴까요? 차원을 뛰어넘는 어떤 그런 것이 지혜고, 지식은 그냥 평면적인 어떠한 그 축적, 계속 그 넓이를 넓혀 나가는 어떤 그런 것, 그게 지식이죠. 그래서 저는 김용옥 씨라는 분은 어떤 지혜의 단계에는 오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 사람 생각에 뭐 이승만 대통령이 뭐 미국의 괴뢰 정권이었다. 다 좋다 이거. 그렇게 보라 이거야. 무덤은 왜 팝니까? 무덤은 왜 파요? 괴뢰 정권, 그 사람 말대로 괴뢰 정권 한 사람 무덤은 그러면 현충원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 사람이 괴뢰 정권이었는지 아닌지는 자기 생각의 괴뢰 정권이고 다른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미국의 괴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른 겁니다. 김영옥하고 저하고 다른 점은 뭐냐 하면, 그래, 이승만은 괴뢰 정권이라고 얘기해도 좋다 이거야. 당신 생각이니까. 거기서 멈춰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자, 우리 모두 이승만을 미국의 괴뢰 정권이라고 생각합시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으세요. 투표하세요. 이래가지고 100명을 모아놓고 해서 99명이 또는 뭐 90명이 찬성표를 얻은 후에, 아, 우리는 이제 뜻이 모아졌습니다. 이승만은 미국의 괴뢰라는 것으로 우리가 다 의견이 공유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괴뢰를 무덤을 거기다 둘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가야죠. 이렇게 나가야죠. 근데 김영옥 씨가 한 건 뭡니까? 자기는 이승만을 괴뢰라고 생각한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공감대가 없어요. 응? 국민의 일부만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김영옥 같은 사람만.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의 무덤을 그 현충원에서 무덤을 파헤칠 수 없는 겁니다. 이러한 논리가 이 사람한테는 없어요. 그러니까 왜 무덤 파헤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밤에 가서 흡혈귀처럼? 이 사람은 흡혈귀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의 무덤을 파헤치자. 모든 국민들이 거의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설령 국민들이 뭐 찬성한다고 해도 지금이 무슨 시대인데 무덤을 파헤칩니까? 그건 아주 저는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김영옥 씨는 어떤 사단의 세력이다 이렇게 보여요. 예. 사단의 세례를 받은 자. 사단의 세례를 받게 되면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어떠한 죽음, 귀신, 무덤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어떤 의미를 두게 되고, 우리나라가 사실 뭐 기독교인이 많지만 이 토속적인 샤머니즘이라든가 이 토속신앙으로 지배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무덤을 숭배하고 무덤을 쫓아다니고 무덤자리 갖고 묘자리 갖고 싸우고, 또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뭐 되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현충원이고 뭐 봉화마을이고 뭐 가서 무덤 앞에 가서 뭐 참배부터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기독교인 정치인들도 할 수 없이 그걸 따라 하는데, 우리나라 정서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는 상당히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매우 불만을 가진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정치인데 왜 죽은 사람들 앞에 가서 참배부터 합니까? 뭐 대통령 되면 제일 먼저 현충원 가서 참배부터 하고, 너무 이렇게 뭐 죽음에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2조 때까지만 해도 죽음에 관한 문화였어요. 3년상이다, 5년상이다, 뭐 꽃상여다, 뭐 이래 가면서 사람은 살다가 죽으면 거기서 일단 이 생은 끝입니다. 인생은 끝이에요, 그냥. 그리고 한 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뭐 그 후에 뭐 무덤가에서 3년 동안 지내면 효자니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모든 인생을 그냥 죽음에, 이건 그러니까 하나의 귀신의 문화였던 거죠. 귀신의 문화. 어쨌든 이런 김영옥이란 사람의 발언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뭐 괴뢰 정권이다 이렇게 보는 것까지는 그 사람 정치적 시각인데, 거기서 멈췄으면 그나마 뭐 그렇게 뭐 귀신 문화에 귀신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겠는데, 가서 무덤을 파헤친다, 이거는 이 사람은 어떤
사탄 세력의 그 세례를 받은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탄 세력의 세례를 받은 자. 그래서 이 죽음과 무덤,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어떤 그 포용성이라는 게 있다면요, 포용성이라는 게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현충원이라든가 어떤 이런 묘지라는 것은 이 사자를 장례를 지내는 어떤 장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그것이 잘못 장례를 치러졌다 그래도 거기가 하나의 묘기 때문에 그걸 손댈 수는 없는 거죠. 그냥 그렇게 되고, 그래 뭐 잘못 장례가 치러졌는가 본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냐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관용을 가지고, 이런 귀신 숭배 사상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들은 귀신을 믿고 유령을 믿고 무덤을 중시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묘자리 갖고 싸우는데, 그건 다 어둠의 세력들의 이야기고, 우리가 밝은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게 중요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이 김영옥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론이나 학식이나 이런 면에서는 지혜가 많이 부족하고 지식은 많이 발달한 사람이다. 많이 발달한 사람인데, 그러한 자기가 지혜가 좀 부족한 입장에서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비논리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비논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방대한 지식을 살을 붙이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비논리와 선문답과의 그 차이점을 모르면서, 자기는 선문답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식으로 상당히 그 지식으로 코팅된 그러한 그 비논리적인 이야기들을 툭툭 이렇게 자신의 불규칙적인 감성에 따라서, 불규칙적인 감성의 편린에 따라서 툭툭 던짐으로써 어떤 비판력 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신비적인 그런 느낌을 줘요. 뭔가 신비주의적이다는 느낌을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혹된 사람들이 이제 혹세무민 당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재미를 많이 느끼지만,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고 뭐 이런 것 된 사람들 눈에는 이 사람은 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진영이 다르더라 그래도 깊이 공부를 했거나 어떤 뭔가 좀 확실한 것을 이야기할 때는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반대 진영에서도. 근데 저 같은 입장에서는 저는 뭐 이 사람 그 방송 보고 뭐 재미있었다고 느낀 적은 없고요. 이렇게 좀 많이 좀 불쾌하더라고요. 어떻게 논리적으로 좀 들으려고 하는데 논리를 깨버리고 뭐 이상하게 불규칙적으로 나가면서 뭐 비판할 수도 없고 비판할 뭐 가치도 없는 이런 얘기를 한 시간씩 하니까 매우 좀 불쾌감을 느껴서 뭐 몇 번 한두 번 비판하기 위해서 보다가 뭐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KBS에서 이렇게 공중파를 타고 이렇게 철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된다는 이런 사실이 매우 개탄스럽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으려면은 이러한 식의 그 음습한 귀신 문화에 쩌들은 이러한 그 사탄의 세례를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의 요설이 횡행하는, 이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김용옥, 저는 뭐 도올이라는 그 호를 안 부르는데 뭐 자기가 무슨 도올입니까? 도올은 뭐 김용옥 씨라고 저는 항상 호칭을 하는데, 김용옥 씨 같은 사람이 주목을 끈다는 사실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세상 정말 무섭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이겨야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